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일전 진행자 최용수입니다. 지난 17일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예비 후보지를 화성시 화웅직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화성시는 울고 수원시는 웃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로 현 군공항 부지를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화성시는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수원시, 화성시 의견도 달라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재선 의원이신 조명자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명자 의원님 하면은 명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뭔데요? 똑순입니다. 네. 2014년이죠. 지방선거 재선하실 때 예. 그때 아마 붙은 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약을 장밋빛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예. 그건 감히 시의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은 아니라고 네. 판단이 되는데 거의 단체장급, 국회의원급이거든요. 네. 이번에 하여튼 큰일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수원시도 웃지만 또 화성시도 울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우리 조명자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수원시 세류 1동, 2동, 3동 있죠. 네네. 네, 지역구 주민께 수원 시민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류 1, 2, 3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날 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가 화성시 화웅직으로 발표됨으로 인해서 저희 세류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환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지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지켜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합쳐서 같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시면 말씀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재선이시죠?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화웅직으로 예비 후보지가 국방부에 발표가 났습니다. 네. 났는데 현재 수원시와 또한 수원시 의회, 또한 의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화성시와 이제 또 대립이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수원시에서는요, 지금 군공항 이전이나 지원과 과체계로 움직였는데 이제 이전 부지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군공항 이전 단위라는 4급 체계로 움직이려고 도에다가 승인 신청을 낸 상태이고요. 그만큼 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원시 의회에서도 이거에 못지않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특위 구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연구단체 구성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갈등에 관련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연구단체를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5월 달부터 화성시하고 저희 수원시하고 같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네, 이제 단체 구성이 돼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수원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활동하시더라도 정작 이제 거기에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화성 시장님 같은 정당 소속이죠? 네. 두 분이 관계가 잘 원활하게 풀어져야 할 텐데 예.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의 문제니까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또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예.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께서 구대 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 군공항 피해 사무총장을 맡으셨어요. 전국. 네네.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게 2010년도 저 초선 때요. 네. 박장원 전 시의원님이 계셨는데 우리 소원 피해 관련돼서 수원시의원의 목소리를 담아서 싸우다 보니 힘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소원 피해를 받고 있는 지방 의원들끼리 한번 힘을 뭉쳐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좋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을 돌면서 의원님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대구 가서 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취지하에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떠시냐. 그러니까 다들 대구도 그렇고 강주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다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강릉에 있는 시의원님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2012년도에 저희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기초의회 전국연합회를 구성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또 줄여서 군지련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활동은 다른 의원님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초대 회장이 이제 박장원 의원님이 초대 네. 회장이 됐고, 저는 사무총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에는 박정원 의원이 못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도의원 출마하셨죠? 예. 출마를 했다가 공천을 못 받으셔서 못 들어오셨고, 그래서 2014년도에 서산시에 김기호 의원님이 회장을 맡으시고, 제가 또 사무총장을 이어서 하게 되었죠. 네, 전국에 있는 비행장, 군 비행장에 있는 그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구성된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19개의 시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유난히 이제 수원시가 이번에 이전 발표가 됐네요. 그렇죠. 네. 대구도 됐습니다. 아, 대구 됐나요? 네. 크나큰 성과가 그렇죠. 난 겁니다. 뭐 공약은 다 지키셨네요. 제가 임기 내에 그 네. 이전 부지 선정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전 부지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네네. 선정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국회의원께서 아, 그렇죠. 특별법 발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네. 내용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 4월 달이죠. 우리 김진표 국회의원님께서 군공항 이전은 나오시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나오시든 국회의원 나오시든 항상 공약사항에 군공항 이전이 꼭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말로만 됐지 뭐 하나 움직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표 의원님이 그러면 그 법으로 한번 못을 박아보자. 그래가지고 군공항 이전에 관한 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4월 달에 제정을 하게 되죠.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 법률 제정안에 뭐가 있냐면 그 군공항 이전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민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이전 건의서를 주민 공청회 때 나온 의견을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럼 국방부는 이전 건의서를 검토해서 타당하냐를 판단하게 해서 이제 판단하게 되면 이전 부지 발표를 하고, 이전 부지가 발표가 되면 국방부 장관을 위시하는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웅지구를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성이냐 반대냐 놓고 그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주민 투표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의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예비 후보지까지만 지금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수원시 그 염태영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또 공헌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죠. 뭐 일단은 뭡니까 타당성 조사나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아마 수원시에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그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예. 처음에 일단 재산권 피해가 있는 게 고도 제한이잖아요. 저희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에 의해서 재산권 피해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거나 피해가 얼마인지에 대한 그 용역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법률안 발표되면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됐는데,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 수원시에서 할 때 대구나 강주 시민들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대구 할 땐 저희 수원 시민들이 가서 또 경청하는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관계자들 분들 모시고 토론회 또 개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군공항 이전 과를 만들면서, 과를 신설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전 지원 시민협의체도 만들고 시민협의회도 구성을 하면서 시민들과 같이 공조하면서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러면 처음에 이전 준비했던 것은 정책적으로 2010년 정도가 맞나요? 그때부터 맞다라고 보여지죠. 그 전에는 김영서 전 시장님 때인데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 들어오면서 염태영 시장님과 같이 움직인 부분이니까 그때부터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현재 그럼 이전을 이제 하게 되면 그 부지에는 그 활용 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있죠. 일단 할주로 부분을 미국의 센트럴 파크처럼 공원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저쪽 서부권은 그 실리콘밸리 단지를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세로동 쪽으로는 주거단지하고 상업지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류 지역이 가장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세류 1동, 2동, 3동. 예, 제가 처음에 세류동에서 저도 거주를 했는데요. 세류 3동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그대로예요. 지금 한번 가보더라도. 애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쪽 지역구에서 의원 활동하시면서. 그죠? 행사다운 행사 제대로 할 그런 공간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원천에서 우리 세류동에 유명하게 된 수원천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튤립 축제를 한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튤립 축제를 못해서 작년에 좀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튤립 식재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가을에 수원천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세류동 지역에 유일하게 그 문화센터가 있는 게 버드네 노인복지회관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길래 제가 초선 때죠. 2013년도, 14년도에
버든의 도서관을 예. 준공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일동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파트가 센트럴타운이 입주한 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도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라서 문화센터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그 부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합의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의원님 지난 18일이죠. 화흥지구 군공항 이전 찬성을 하시는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화성 추진위원회. 예, 추진위원이죠? 그거는 병점에 있는 게 이제 화성 추진위원회고요. 네. 하흥주에 있는 거는 군공항 이전 유치위원회. 네네. 근데 개소식 때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뭐 참석하셨던 그 정치인분들이나 네네네. 뭐 그쪽 네. 그 내빈들 혹시 어느 분들이 오셨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분위기는 또 어땠어요? 일단 하흥지구 그 유치위원회에서 개소식 하는데 연합은 김진표 국회의원님을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국회 큰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시게 돼가지고 안혜영 도의원님을 대신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시 집행부에서는 제가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또 특별활동위원회 위원장도 했으니까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초대받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화성시 그 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네. 논란이 많아요. 그래요? 남의 동네 와가지고 제풀했냐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거기에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네. 찬성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수원 시민들이면서 주소 이전을 잠깐 화성시에 해서 거기서 움직인다고 이렇게 지금 소문이 들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저 그 내용은 금시초문이고요. 그쪽은 다 원주민들이고 집성촌을 가진 분들이로 구성된 걸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설마 이 주소 이전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뜬금없는 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 가짜뉴스 거기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쪽 거기에 있는 또 보상인들이라고 하죠. 그쪽 화웅지구. 네네. 보상을 노리고 몇 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같이 정치인들과 네네. 같이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분들하고 접촉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때 개소식 때 처음 뵀고요. 그리고 개소식하고 나서 저희가 시민강역협의회라는 저희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조찬 강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거기 이제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특강이 있어서 그분들이 초대돼가지고 그때 아침에 또 뵀었어요. 또 화성시하고는 악연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그전에는 참 잘 지냈는데 이게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로 네. 인해서 좀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번에 또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악연도 인연이라고. 네. 군공항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보게 되면 주민투표를 하게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네네. 그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최인석 시장님께서 투표를 한다 안 한다 국방부에 제시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게 되면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하흥지구를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선택권은 이제 최인석 시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냐 결론이 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럼 주민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최인석 시장님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키는 최인석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은 현재 염태용 시장님도 같은 정당이고 또 추진을 했던 김준표 의원님께서도 또 같은 정당. 네. 우리 조명자 의원님께서도 같은 정당. 네. 그럼 최인석 시장님이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과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조명자 의원님 같은 건 어떠실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투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코앞에 있는 이익만 따지지 말고 10년, 20년 뒤에 그 화성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쪽 화성시 의원님들이나 그때 초대 손님으로 오셨던 김 의원님이 오셨는데 명칭이라는 게 상당히 나중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오산시 하면은 네. 뭐가 떠올라요? 오산 비행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송탄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산 비행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화성시 하면 또 뭡니까? 연쇄살인.
그게 상당히 네, 오래 네. 지속된다는 거죠. 네. 그 매양리 그 포격 52년 만에 이제 멈췄습니다. 네. 포격이 멈추고 평화공원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 지역에 다시 이제 군 비행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화성하면은 이제 군 비행장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도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죠. 네, 한백산 문제도 인정합니다. 그렇고 예, 수원시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이번 또 군공이 상당히 화장을 예상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현재 우리 의원님 그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성 2시 반부터 3시 사이에 예, 화성 시민들이 집회 오시는 신청돼 거죠? 있어요. 네네. 예. 아무쪼록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좀 잘 지혜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곧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군공항 예정 이전지가 그 경기도에서 몇 군데 있었었어요? 10군데 넘었죠. 저 용인, 여주, 이천 뭐 이쪽까지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에만 있어야 이전을 해야만 된다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이서죠? 그군 작전상인가요? 그렇죠. 군 작정상 저희가 10분 이내에 네. 휴전선으로 갈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벗어나면 그 시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국방부 의견입니다. 아, 그리고 방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출격도 할 수 있어야 돼, 군 작정상.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 남부권에 꼭 있어야 된다는 입지 조건인가요? 아무래도 여주 쪽에도 북부권 있고, 네. 용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있었죠. 예. 예. 근데 그쪽보다 이쪽이 더 적합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화성이라는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냐, 바닷가 쪽으로 이천육을 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화성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거론됐던 지역이 뭐 용인, 안산, 이천. 평택, 이천, 네. 화성. 화성. 여러분들 중에 이제 화성시가 이제 예비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군공 이전에 대해서 511억인가요? 5,111억. 5,111억이요. 예, 그 예산에 대한 걸 지원을 해준다겠어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그 보도자료를 냈는지 또 시민들께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산 근거는요, 일단 개발이익금을 7조로 봤어요. 이거는 저희 수원시에서 용역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계산이에요. 그래서 개발이익금 7조 중에서 그 신공항 이전하는데 5조가 들어간대요. 예. 그 5조, 그 다음에 뭐 이자, 부담금, 그 보상액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져서 남는 금액이 이제 5,111억 원이라서 그 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화성시에서 받지를 않는데요. 재정자립도가 화성시가 높습니까? 높다. 아니면 수원시가 높습니까? 화장실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혜진 의원님입니까요? 그 나오셔가지고 네. 차라리 우리는 안 받겠다. 군공항 안 받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더 높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요, 5,111억 원 돈을 가지고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군공항, 신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가적인 경제적인 그 가치를 좀 따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 주민들 지원해주는 그 금액이 아니고 간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하웅지구 그때 이전 개소식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그 전철도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합대학,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의과대학 이런 것이 좀 유치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치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현수막에 이렇게 이제 걸어서 명확하게 명시를 했는데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5,111억 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를 좀 미래를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제 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화성시에도 그 동북권이죠, 동북권. 네. 그쪽에도 국회의원 두 분이 이현우 국회의원이 계시고 권칠성 네네네.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고 또 도의원분도 두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의견은 어떤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은 아직 드러내놓고 뭐 찬성이다 반대라고 말씀들은 안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병점, 그러니까 권칠성 의원님 지역도 비행장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반대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권칠성 의원님 그쪽 입장은요. 네.
현재 피하고 있어요. 기자분들의 질문에 계속 미루고 네. 있는데 앞서 보도에는 나왔어요. 찬성한다. 하지만 화성시는 안 된다라고 나중에 또 뒤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원욱 그 국회의원실에서 네네. 저희 네.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쪽에서는 반대를 한답니다. 반대. 그전에 반대하시고요. 반대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키는 사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뭡니까 최인석 화성시장님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그 권리대회 때요 화성시청에서 한 1000여 명이 그 모인 그 대강당에서 권리대회를 할 때 화성시장님 나오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따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실에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 비서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아직 더 좋은 전략적을 모색하기 때문에 나중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만약에요, 뭐 받아들여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주민투표 범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성 시민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화웅지구에 해당되는 그 지역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전체적인 화성 시민 전체적인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쪽 그 동부권 주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고 이미 선정된 거라면 저는 찬성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구 비례에 맞춰보더라도 인구가 그쪽 동탄 쪽이죠, 병점. 그쪽이 그렇죠. 한 2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쪽 현재 피해, 화웅지구 쪽, 서쪽 인구가 한 7만도 안 된답니다. 이렇게 전체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분명히, 네. 이제, 투표해서 뭡니까?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 지역만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시장님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법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네.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주민투표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니까,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가 아니니까. 만약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군공항 이전 선정위원회에서 키가 작게 되는 거죠. 네, 키를 작게 되는 선정위원회는 거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국방부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장, 화성시장, 그 다음에 국토부 차관, 그 다음에 어디더라? 국토부 차관이랑 또 한 군데 들어가시거든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화성시는 밀렸고, 네. 그리고 수원시는 이긴 거라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웃동네잖아요, 이웃동네고. 그리고 앞으로 염태웅 시장님의 이제 그 진로에 대해, 정책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언론 네네. 쪽에서는. 일단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은 일단 성공한 거죠. 재선 시장 하면서 성공을 하실 것도 김진표 의원께서도 공약을 내세우신 거죠. 그렇죠. 수원 시민의 60년 수건이었던 수원 비행장 이전에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원 비행장 이전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소음 피해 때문에 입은 시민들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폭탄을 싣고 뜨고 내리는 비행기가 단 한 분의 안전사고만 나도 수만 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2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까지 발의를 하셨고, 네네. 13년도에.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주명자 의원님께서도 2014년도 뭡니까 공약으로 내세우셔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수원시를 빛낸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그 우리 주명자 의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의정 활동에 대해서 건성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시민께 말씀하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성시 입장을 생각한다면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성시 전체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화웅지구라는 그 지역을 콕 찍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의견이 아니고 또 국방부의 의견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방부가 주관을 해서 추진될 사항이긴 하지만 수원시도 그렇다고 남몰라를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좀 가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의회나 시가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번 좀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이전을 하게 되면 과연 소음 피해만 받게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발전을 갖고 올 건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좀 다시 좀 무산되는 경우가 되니까 어쨌든 키는 국방부가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하성시 입장을 대변하는 하성시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어쨌든 큰 갈등 없이 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군공항 이전은 두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력이 직결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전 사업이 협력, 상생 발전 방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세열전 진행자 주용수였습니다.